안녕하십니까, 김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전주교육대학교 수시 기출문제 5부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제시문이 두 개가 나와 있죠. 가제시문과 나제시문이 나와 있는데 이 제시문을 일단 화면을 멈추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읽어보셨나요? 여러분들 이 읽어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가 제시문에서는 알트스쿨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고요. 나 제시문에서는 수업 시간에 잠자는 학생들의 유형과 행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알트스쿨을 처음 들어본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알트스쿨은요. 2013년도에 구글의 엔지니어가 설립한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나 이런 AI 기술을 토대로 학생들을 학습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설립한 학교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술적으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부분에서 좋은 점도 있지만 맞춤식 수업에 있어서 하지만 이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문제씩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 1. 가에서 제시한 알트스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말하시오.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출제 의도를 살펴보면요. 이 제시문에서 제시한 내용을 근거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거로 하여서 알트스쿨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 출제 의도는 이 제시하는 과정 속에서 지원자의 논리력을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양한 관점에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창의력을 파악하겠다라는 것이 이 문제의 출제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트스쿨에 대해서 제시문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논리적이고 또 해결 반응에서 창의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1번 문제에 대한 답변 방향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알트스쿨의 문제점을 지적하라고 했으니까 문제점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알트스쿨에는 학비가 비쌉니다. 학비가 비싸고요. 자, 그 다음에 지나치게 개인화된 컨텐츠. 학생이 맞춤식으로 만들어지니까 지나치게 개인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초학력의 저하에 대한 우려가 되고 있다. 자,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알트스쿨은 무학년으로 이루어져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한 부분이 있으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또는 이 AI 기술에 의해서 이것을 다 보정해줘요. 그리고 다 도와줘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학생들이 철자가 틀려도 철자를 보정해 주다 보니까 학생이 심지어는 철자법도 모르는 학생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학년에서 일반적인 교육 과정에서 자기 학년에서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생긴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수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된다. 학생들은 자신이 잘 못하는 것을 실수하고 실수를 통해서 새로운 것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 실수를 다 보완해 주다 보니까 실수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된다라는 것이 알트스쿨의 문제점이다라는 부분이죠. 이것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교사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모든 것을 그냥 AI에게 맡길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초학력에 대한 정기적인 진단과 적절한 교수학습 지원이 필요하다. 아까 기초학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이유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즉각적인 피드백뿐만이 아니라 자, 지연된 피드백도 제공해 줘야 된다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지나치게 개인화된 콘텐츠를 사용하다 보니까 협력성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협력적 학습 경험을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해 줘야 된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해결 방안으로 가지고 답변을 준비한다면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만약 자신이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한 교사라면 학생의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하시오. 자, 그럼 이 문제의 출제 의도를 파악해 볼까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분명히 학생을 지도하는 상황에서의 그 교육의 방향성이 잘 일치하고 있는지, 또 이 지도 방안이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현실 가능성 없는 내용인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또 그거에 관련된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을 바탕으로 실시하는 교육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또 이걸 해결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문제는 짧지만 출제 의도가 오히려 더 길죠. 그럼 여기에서 왜냐하면 그 부분은 문제는 짧아도 제시문이 있기 때문에 제시문을 포함한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정리해 놓은 출제 의도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항은 학생 지도 시 교육의 방향성과 일치하고 지도 방향이 현실성이 있는지 대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을 바탕으로 실시하는 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자, 어떻게 보면 말이 좀 길고 이해하기 좀 어렵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요. 실제로 교육의 방향성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또 제시하는 지도 방향이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 그것을 인권 조례를 토대로 해갖고 교육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토대로 해서 결국 답변의 방향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학생의 상황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 상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교사의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방향성이에요. 그 다음에 부주의한 학생에게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주의 집중할 수 있는 지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평소에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해야 되고, 자, 주기적인 학생 상담이나 학부모와의 소통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학교의 공공성을 강조함으로써 건전한 생활윤리 교육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점, 자,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답변을 한다면 좋은 답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것이 문제 2번에 대한 방향성이다라는 걸 인지하고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대 면접 기망 컨설팅 파이널 특강 안내입니다. 자, 파이널 특강은 인터넷 강의와 현장 강의로 나눠져 있고요.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에는 면접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과 거기에 더불어서 2023학년도 교육대학교 모든 기출문제 분석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각 문항별로 출제 의도와 방향성뿐만 아니라 합격한 학생의 답변, 자, 이 답변을 통한 피드백까지 내용까지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요. 현장 강의인데요. 현장 강의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 끝난 다음 날 11월 11일부터 저희가 수업을 진행합니다. 현장 강의 같은 경우는요, 학생들이 1단계가 합격한 다음에 수강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인터넷 강의와 별개인 연계 인터넷 강좌가 있습니다. 연계 인터넷 강좌를 미리 학생들에게 열어주고 학생들이 그 연계 강좌를 먼저 듣고 현장에 와서 수업을 받게 된다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학교별로 상세 일정은 기망 컨설팅 홈페이지 또는 고정 댓글창에 링크를 남겨둘 것입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 일정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